어제 홍석현과 더불어서 외교 안보 통일 특보로 임명된 문정인은 DJ 정권과 노무현 정권, 즉 민주정권 1, 2기 자신들 말입니다. 에 있어서 대북관계, 대미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사람입니다. 흔히 자주파라고 이야기하는 이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더 나아가서 북한과의 햇볕 정책을 해오는 이 과정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대부 같은 인물입니다. 일반인들은 이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알지만 잘 모르지만은 이분은 뭐 그 사이에 통일부 장관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어떤 외교 안보 부분에 타업 역할을 맡아라는 권유가 있었지만은 본인이 무슨 청문회 통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는 공식적인 직책은 잘 맞지 않으면서 사실상으로 뒤에서 주무리고 있는데 1,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전부 특별 수행원 형식으로 참석을 한 유일한 학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햇볕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볼 때 뭐 운동권 출신이거나 과거에 제야 출신이거나 이런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순수한 학자 출신으로 한마디로 과거 이 DJ 노무현 정권에서 막후에서 외교 안보 통일 부분에서 핵심적인 조언과 역할을 수행했고 이 사람 주변으로 사단이 거대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성장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주류 학자로서 상당히 학계나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런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이 좀 놀랍습니다. 김대중 도서관 관장, 연세대 국제화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고 영세대 국제대학원장, 통일연구소 원장, 대통령 자문 동북아 시대위원회 위원장, 외교통상부의 국제안보대사직도 역임을 했고 제주 출신으로 제주 오영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연대 철학학사, 메릴랜드 대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를 했고 듀크 대학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의 겸임 교수로 있었고 연대 부임 전에는 켄터키 대학, 윌리엄스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 분교 등에서 12년간 미국에서 교수 생활도 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현재 12개 국제저명학술지의 편집위원이며 미국 국제정치학회 부회장 그리고 한국평화학회 회장을 하고 있고 세계경제포럼 즉 다보스 포럼의 교수요원으로 한국의 이 포럼의 한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국제적인 학술상도 다수 이렇게 받은 바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사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과 정의용 안보실장 임명을 함과 동시에 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강경화가 개인적으로는 능력이 있고 많은 국제적 경험을 쌓았고 비외무고시 출신으로서 외무부의 국장도 했고 지금 유엔에 반기문 이전 코피 아난 때부터 구태여서 현 사무총장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유엔에서 역할을 해왔다. 이런 부분은 능력은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이제 외교부에 가서 조직 장악 능력으로 비춰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미지수는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을 발표하면서 딸의 이중 국적과 뭐 국적 정리한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장 전입이 있다라고 발표하면서까지 강경화를 외교부 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자, 구태여 흠결 사유까지 인정하면서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우리가 흔히 5대 문제, 무슨 탈세, 그 다음에 그 백령 문제,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표절 이렇게 5대 문제라고 하는데 5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결격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발표하는 것도 좀 이례적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까지의 경력으로 보면 능력은 있다. 또 참신하다. 또 외교부의 고인물을 흔들기 위함이다. 이런 건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악력이 있는 인사인가라고 봤을 때는 장악력은 없는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명확할 것 같고요. 정의용 안보실장도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 결정이다라고는 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 들어서 외교안보 TF 팀장을 이 사람이 맡아서 미국에서 온 특사, 포틴저 등을 대응할 때 중요한 역할을 맡겠는가 이렇게 예측은 되었는데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청와대 안보실장을 맡았다라는 부분이 매우 지금 의아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와대 안보실장이야말로 지금 북핵 미사일 위기에서 NSC를 주재하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맥마스터 등과 논의를 하는 이런 군 경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일본 등에도 두루 통할 수 있고 군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 안보실장을 해야 적임자라는 것은 명확한 일인데, 그런데 그 안보실장을 한마디로 통상 전문 외교관을 앉혔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라고 보면 물론 미국하고의 앞으로 사드나 통상 문제에 대한 대응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서 통상도 의미가 있지만은 어쨌든 안보 문제에서 북핵 문제에서 전혀 경력이 없고 외교부 출신일 때 외교부 시절에 주로 통상만 맡았던 사람이 안보실장으로 된 부분, 이것도 전체적인 색깔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약체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하고의 통상 문제가 있다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청와대의 안보실장이 통상을 하기 위해서 안보실장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작은 부분이죠. 청와대 안보실장의 역할은 핵심적으로 국가를 지키기 위한, 미국 같으면 NSC에 한마디로 보좌관을 임명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통상 전문가를 했다라는 것은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면 강경화하고 정의용을 약체를 배치하고 뒤에서 누군가가 주무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서 아까 말한 이 장관위의 상장관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문정인과 홍석현이 실질적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의용 안보실장 뒤에서 대북 대미 관계를 총괄하고 끌고 갈 것 아니냐라고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어제 이 인사를 발표하면서 비록 비상임이지만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능력과 권위를 인정받은 두 분이 참여해서 산적한 외교 안보 해난을 실마리를 풀어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두 분은 새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대통령인 자신과 논의하고 함께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용 안보실장도 국가안보실도 문정인 홍석현의 의견을 잘 듣고 자문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말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이미 뭔 말이 번지고 있는가 하면 문정인이 막후 실력자다, 장관위의 상장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마지막 남은 통일외교안보 부분에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자리가 있지만은 결국은 정치적 무게감으로 볼 때 거기에 장관된 사람도 문정인이나 홍석현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두 특보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언의 역할을 넘어 청와대와 내각을 약화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명칭에서 외교보다 통일이 앞서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제일 앞에 통일 외교 안보 특보를 했습니다. 제가 앞에 말하면서 외교 안보 통일 특보라고 말을 했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그냥 제 상식에서 당연히 외교 안보 다음에 통일이 붙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의 직책 앞에 통일을 제일 앞에 붙어서 통일 외교 안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한민국 국방장관이 내달 6월 2일부터 4일까지 사이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유럽 지역 국방장관들이 참석하는 샹그리라 아시아 안보대회에 참여한다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군 내에서는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 보름 후면 경질될 장관이 다자간 국방회담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제 곧 한 이번 주일쯤에 국방부나 통일부 장관이 정상대로라면 발표될 거고, 그러면 이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6월 한 중순쯤에는 6월 20일께쯤에는 청문회 절차가 다 끝나서 새 국방부 장관이 임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곧 잘릴 국방부 장관이 해외에 있는 다자간 국방장관 회담에 참여하는 것이 옳으냐? 사드 배치와 전시작전권 환수 등과 관련해서 새 정부의 안보정책과 명백하게 거리가 있는 국방부 장관이 다자간 국방장관 회담에서 정부의 국방정책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한간에는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인 한민구 장관의 유임을 염두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의 샹그리라 회의 참석을 허용한 게 아니냐라는 유임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흑인으로서 최초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미국의 군산복합체에서 오바마를 마땅치 않게 여겨서 굉장히 진보적일 수다 여겨서 오바마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면서 모종의 어떤 위해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설들도 돌아다녔습니다. 이때 오바마가 선택한 방식이 당시 이 게이처, 조지 W. 부시가 임명한 럼스펠드 후임으로 임명한 게이처 장관을 자신의 임기가 시작되고 1년 반 이상을 상당 기간을 유임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때와 비슷한 부분인지 뭔지 좀 이렇게 지금 의문이 남고 있는데요. 국방부가 그저께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이 샹그리라 대화에 참석을 하고 여기 이 대화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국방 관계자들을 만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군사 협력에 관한 내용을 논의한다라는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민구 장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직서를 제출을 했지만은 신임 국방장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임명과 청문회 절차를 감안하면 내달 20일 전까지 국방장관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샹그리라 대화에 참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측을 지지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일부 군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의 국방 철학과 거리가 있는 인물이 해외로 가서 회담을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이 약한 국방 분야의 인재풀을 노출시키는 것이고 차라리 새로 국방 차관을 임명해서 보내거나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냐. 외국의 경우도 장관이 바쁘거나 뭔 일이 있을 때는 차관을 보내기도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요, 한민구 장관이 군 출신으로서 박근혜 정부에서 수행해왔던 자신의 역할, 사드 배치라든지 여러가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책, 보수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문재인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유임을 하면 문 정권에서는 덕과 실이 있겠죠. 덕으로는 한민구의 장관의 유임으로 그래도 안보 문제에서 문재인 정권의 우려를 하는 국민적 시각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안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거라는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부되어 왔는데, 한민구를 유임시킴으로써 문재인에 대한 그런 부정적 시선을, 안보 문제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를 낮출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권과 가치 부분에서 완전히 맞지 않을 건데 이런 사람과 깊숙한 이야기를 해서 대북 지금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또 육자회담 복귀도 추진하고 중국하고의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있을 건데 결국 국방부 장관은 이런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서 다 들을 수밖에 없고 같이 논의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렇게 하겠는가? 또 아까 말한 대로 문정인이나 홍석현이 같이 외부에 있는 상장관이 외교 안보 통일 분야를 장악하려고 시도를 할 건데 그런 부분을 버텨낼 수 있겠는가?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민구 장관은 지금 당분간 왜 그러냐 저는 대충 감이 옵니다. 6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한민구 장관이 유임되어서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가는 것이 트럼프 정권과 대화를 하기에 유리하다. 거기서 만약에 삐끗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문재인 정부로는 출범부터 매우 불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의식하고 당분간 유임시켰다가 7월달이나 8월달쯤 가게 되면 교체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을 오래 달고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